아버지, 창고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만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하지만 진수는 손을 들어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가족들과 접촉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받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락할 수 없었던 거구나. 만수는 아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부자는 3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기다렸어. 매일매일 기다렸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시골 마을, 가을이면 감나무들이 주황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낡은 기와집들이 다소 곳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코스모스와 들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돌담 위로는 무명천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골목 구석구석에는 고양이들이 나른하게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박만수는 올해로 80살입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 대문을 열고 나섭니다. 등이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꿋꿋합니다. 회색 스웨터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한 손에는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선물해준 지팡이를 짚고서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녹슨 우편함입니다. 빨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서 철이 드러나 보이는 오래된 우편함입니다. 만수는 이 길을 걸으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뭔가 있을까? 진수가 드디어 편지를 보냈을까? 마음속으로는 기대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실망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30년째 계속해온 일과니까요. 우편함 앞에 도착하면 만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작은 열쇠를 꺼내서 우편함 문을 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만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넣어 구석구석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또 한숨과 함께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몇 천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편함 문을 다시 닫고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만수를 보며 안쓰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만수는 모든 시선을 느끼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니까요. 만수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입니다. 처마 끝에는 참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고 마당 한쪽에는 아내가 생전에 가꾸던 채소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면 벽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군복 사진입니다. 늠름한 얼굴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 바로 30년 전군 복무 중 실종된 아들 박진수입니다. 사진 속 진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복이 잘 어울리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이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건넵니다. 마치 진수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또 우편함 갔다 왔다. 내 편지는 아직 안 왔더라. 그런데 괜찮아. 아버지는 기다릴 수 있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돌아오면 편지부터 보낸다고. 아버지한테 무사하다고 알려준다고.
사진 속 진수는 대답하지 않지만 만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만수를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우물가에서, 어디서든 만수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같은 말을 합니다. 저 양반도 참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들이 진작 전사했을 텐데 왜 인정을 못하나? 그만 잊을 때도 됐지 않나? 아들이 살아있다면 진작 소식이 왔을 텐데. 나이 들어서 더 고집이 세진 것 같아. 자식들도 참 답답하겠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살 건가? 하지만 만수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우리 진수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켰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밤에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편지를 꼭 보내겠다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면 아들과 함께 듣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진수가 좋아했던 노래, 함께 부르던 노래들, 그때 그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면 만수는 창문 너머 별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아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차가운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아픈 날에는 늘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과 허리가 더욱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니까요.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에서 떨어져 무릉덩이를 만들고 그 무릉덩이에 또 다른 빗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만수는 그 파문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파문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우체부 김상호는 비옷을 입고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만수의 아들 진수와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만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우편물을 나르다가 만수의 집 근처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편함 주변에 누군가가 서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젖은 땅에 찍힌 발자국, 그리고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여기 누가 왔을까? 상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편함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로 박만수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신인 주소가 없었습니다.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편지가 아니라 누군가 직접 와서 넣고 간 편지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상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만수가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수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수가 우편함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열쇠를 꺼내려다가 상호와 마주쳤습니다. 아, 상호야. 비 오는데 고생이 많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런데 상호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만수는 상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아저씨,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요? 편지? 정말? 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우표도 없고 발신인 주소도 없어요. 누군가 직접 와서 넣고 간 것 같아요. 만수는 상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는 만수의 눈에는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님께 봉투에 적힌 글씨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글씨체는 낯설었습니다. 진수의 글씨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아저씨,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상호의 조심스러운 조언이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비가 편지를 적실까봐 조심스럽게 우산으로 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수는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의 사진 앞에 앉아서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다. 혹시 내가 보낸 거니? 사진 속 진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봉투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기다려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보낸 거구나.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과 기다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진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기억 속 진수의 글씨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글씨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더군다나 진수는 20살에 군대에 갔으니 이제는 50살이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 진수가 보낸 것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우편함에 넣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상호야, 나 좀 도와줘. 만수는 우체부 상호를 찾아갔습니다.
상호는 마을 우체국 앞에서 자전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그 편지 말이야. 누가 언제 넣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체국으로 가봐요. 정식으로 발송된 편지인지 확인해보고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읍내 우체국은 만수의 마을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곧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우체국에 도착해서 담당 직원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편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편지는 저희 우체국을 통해 발송된 것이 아닙니다. 우표도 없고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아요.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발신 기록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만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네, 편지가 발견되기 하루 전쯤이었나? 낯선 남자가 그 우편함 근처를 서성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 글쎄요,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키가 크고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복?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군인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볼 방법이 없을까요? 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편의점에 CCTV가 있어요. 우편함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 찍혔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라 만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하자 편의점 주인은 흔쾌히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 녹화 영상을 되돌려 보는데 정말로 낯선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에요. 상우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정말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나 체격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만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기억 속 진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3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이 영상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편의점 주인이 화면을 확대해 줬습니다. 남자는 우편함 주변을 몇 번 맴돌다가 뭔가를 넣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이때네요. 편지를 넣었을 때 말이에요. 만수는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습니다.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진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CCTV 범위가 넓지 않아서. 상우가 다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저씨, 장터나 버스터미널 쪽도 가보세요.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만수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여전히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오후에는 장터, 버스터미널, 역전 앞을 돌며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온 거라면
아버지가 꼭 찾을게. 만수는 편지를 가슴 깊이 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키 크고 군복 입은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혹시 박진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남자를, 아니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매일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그 남자를 찾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장터에서도 버스터미널에서도 역전 앞에서도 그 남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장날이라 읍내 장터가 특히 붐볐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많은 날에 그 남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장터 입구부터 천천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생선 장수, 옷 파는 상인들, 그리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까지 모든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만수는 장터 구석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국밥집이라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만수도 가끔 읍내에 일이 있을 때면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수 아저씨. 국밥집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습관적으로 그쪽을 바라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그리고 군복 같은 옷차림. 틀림없었습니다. 만수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남자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벗으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코, 입술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진수야.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밥 그릇을 넘어뜨릴 뻔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야. 진수 맞지? 만수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놀란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그리고 그 눈빛. 분명히 진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조금 더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기억 속 진수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아버지다, 아버지. 만수는 남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진수인 것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야, 진수야. 아버지를 못 알아보겠니? 내가 편지를 보냈잖아.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라고.
만수는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잠깐 바라봤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모릅니다. 편지도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미묘한 표정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수야, 왜 그래? 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왜 모른다고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급하게 돈을 테이블에 놓고 서둘러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만수는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야, 기다려. 만수의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국밥집 안은 어수선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말 아들분이었나요? 모르겠어. 분명히 진수 같았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놓쳐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체부 상호가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호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말 진수 같았어. 목소리도 얼굴도 체격도 모든 게 다 진수 같았다고. 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봤다고? 그 남자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을 부동산에서 아저씨 집 주소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집 주소를? 네,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박만수 씨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집 주변을 몇 번 돌아다니기도 했대요. 만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진수라면 왜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할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만수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그 남자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진수 같았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서둘러 도망쳤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문 앞을 확인하려고 나가는데 발밑에 뭔가 하얀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만수는 급하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박만수님께라고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만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지 마세요. 곧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번 편지는 첫 번째 편지와 완전히 다른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희망을 준 반면 이번 편지는 경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만수는 두 편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글씨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종이의 질감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깔끔한 편지지였지만 두 번째 편지는 거친 종이에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침을 보내던 중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의 집담 너머에서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또 이상한 사람한테 속는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나이 든 사람들 노리는 놈들이 많다더라.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사기꾼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맞아. 누가 봤는데 여러 집 주소를 물어보고 다녔다더라. 만수 아저씨도 참 30년 됐으면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만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말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상우가 찾아왔습니다. 상우의 표정도 어딘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그 남자에 대한 건데요.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기꾼이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도 있어요. 상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옛날에 진수 씨가 실종된 게 아니라 탈영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 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탈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군부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실종이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탈영 가능성을 제기했었다고. 만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탈영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수는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었다면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마 아저씨가 충격받을까봐 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었고요. 상호의 말에 만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진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탈영한 거니? 아버지를 속인 거야? 사진 속 진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정말 진수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만수의 약점을 노린 것일까요? 두 번째 편지는 또 누가 보낸 것일까요?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수가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노래가 슬프게만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만수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만수에게서 계속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왜 도망가니? 아버지야. 꿈속에서 외쳤지만 진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수의 모습이 국밥집에서 만난 그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악몽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다린 게 정말 헛것이었나?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으로 가는 발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바보였던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지켜봤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에서 의심과 걱정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체부 상호만이 여전히 만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상호는 만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요일 오후 상호가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방법? 군부대 기록 보관소에 가보는 거예요. 진수 씨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해 보자고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 네, 읍내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 군인들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갈 때 봤거든요. 상호의 제안에 만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탈영설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 실종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군 기록 보관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수 씨 기록을 찾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박진수 -1985년 입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파일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실종 기록과 좀 다릅니다. 만수와 상호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보통 실종 기록은 단순합니다. 날짜, 장소, 상황 정도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진수 씨 기록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직원은 파일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타자기로 친 글씨들이 빽빽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85년 11월 3일 특수임무 중 실종. 생존 가능성 있음. 보호 관찰 필요.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특수임무요? 보호 관찰이요? 네, 그리고 여기 더 있어요. 기밀사항. 가족 접촉 금지. 상급자 승인 없이 정보 공개 불가. 상호가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네요. 뭔가 정부 차원에서 숨기고 있었던 일 같은데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록은 처음 보네요. 보통 군인이 실종되면 수색 작업을 하고 끝인데 여기는 계속 추적 관찰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만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탈영이 아니라 특수 임무였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파일을 더 넘기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 같은 것이었습니다. 1987년 2월 생존 확인. 접촉 시도했으나 실패. 계속 감시 중. 1990년 5월 재접촉 시도. 대상 거부 반응.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접촉 중단. 1995년 8월 최종 보고. 대상 안전 확인. 더 이상 추적하지 않기로 결정. 만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여러 번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진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밀 문서는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타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우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추적하고 있나요? 아니요. 1995년 이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아마 사건이 종료된 것 같아요. 만수는 파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수임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족과의 접촉을 금지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추적을 중단했을까요? 혹시 이 기록들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기밀 문서라 복사는 안 됩니다. 다만 열람은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다시 오세요. 돌아오는 길에 만수와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정말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편지가 정말 진수가 보낸 것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두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와 두 번째 편지 아버지, 저를 믿지 마세요. 곧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어떤 이유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편지는 정말 진수가 보낸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누군가 경고를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올 수 없는 거니?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밤낮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수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수임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정부에서 가족과의 접촉을 금지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말입니다. 그날 오후 상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그 남자 다시 나타났어요. 부두 쪽에서 누군가 봤다고 해요. 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두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어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업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낡은 창고들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인가? 확실해? 네, 마을 이장님이 직접 보셨대요. 분명히 그 남자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둘러 부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들 사이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어딘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디쯤에서 봤다고 했지? 창고 쪽이라고 하던데요. 두 사람은 창고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창고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몇 개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창고 앞에서 만수는 멈췄습니다. 창고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고 신발 자국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 만수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창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구나. 만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진수였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만수는 진수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손을 들어 만수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니? 진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진수야. 이제 돌아왔으면 됐어.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거니? 진수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실종된 건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알고 있어.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했어. 특수임무 중에 실종됐다고 되어 있더라.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 보관소까지 가보셨어요? 그래, 내가 탈영했다는 소문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어.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탈영이라.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그런데 진수야, 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니? 3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진수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수행했던 임무는 일반적인 군 임무가 아니었어요. 북한과 관련된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작전 중에 사고가 났고 저는 실종됐다고 발표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남아서 적진에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탈출했지만 진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야? 돌아올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것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중 스파이가 된 것은 아닌지.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접촉하면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수 없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감시받고 있는 거야? 아니요. 몇 년 전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어떻게 아버지께 나타나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구나. 네,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누군가 저를 또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편지는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만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진수가 편지를 보냈지만 과거 그를 감시했던 누군가가 경고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전한 거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수는 드디어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기다렸어. 30년 동안 매일매일 기다렸다. 부자는 3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진수의 어깨는 예전보다 넓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부자는 마침내 만났습니다. 부두 창고에서 진수와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며칠 동안 만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진수 주변에 다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낯선 차들이 자주 보였고 진수는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께도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진수야, 이제 와서 또 떠날 수는 없어.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집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별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북두칠성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내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밤에도 이렇게 별을 봤었지. 그때 제가 약속했죠. 꼭 편지를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만수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진수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이번에는 다른 약속을 하자.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정말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진수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약속 대신 살아있다는 확신을 남기고 갔습니다. 만수는 진수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30년간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매일 오전 10시에 집을 나섭니다.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서 우편함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편함 앞에 도착해서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지만 이제는 편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진수야, 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이제 알고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우편함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전 같으면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수 아저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슈퍼마켓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만수 씨,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 아들 소식이라도 들으셨나? 사람들의 질문에 만수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진수와의 재회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우체부 상호만이 만수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 상호야. 내 덕분이야. 고마워.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끝까지 믿어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집에 돌아와서 만수는 진수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건네지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오늘도 우편함 갔다 왔다. 편지는 없었지만 괜찮아. 이제는 편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야. 사진 속 진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면 진수와 함께 들었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담긴 기억입니다. 아버지, 저 노래 좋아요. 나중에 제대하면 아버지랑 같이 노래방 가요. 진수가 했던 그 약속도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언젠가 정말로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만수는 창문 너머 별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진수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만수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확신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납니다. 우편함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만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의 길이 아니라 삶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진수야, 내가 어디에 있든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겠다. 만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만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